자기! 응? 난 자기한테 어떤 존재야? 자기? 갑자기? 자기는 나한테 산소 같은 존재지. 진짜? 없으면 죽거든. 아 뭐야. 그럼 우리 이제 유산소 타러 가자. 그건 안 돼. 왜? 근성장에 방해가 되거든. 우와. 그럼 나 집에 갈래. 아니, 자기야? 자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자기야! 자기야! 뭐야? 왜? 자기야, 왜? 왜 그래?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핏불의 윤석규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에는 체중이나 체지방을 감량하는 것부터 근육의 사이즈나 근육의 힘을 키우기 위한 근비대, 근력까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모델님은 운동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싶어서. 약간 몸매가 1순위인 거네요. 이런 분들도 많을 거고 건강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보통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꼭 하시는 편이지만 반대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근비대나 근성장에 방해가 될까봐 아예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산소성 운동이 저항성 운동을 통한 근력이나 근육 사이즈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어서 근비대를 위한 웨이트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시즌에 체지방 감량을 하기 위해서 유산소를 정말 짧게 하는 것 외에는 전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유산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통해 얻게 되는 이점 또한 진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이번 시간에 명확하게 유산소 운동의 장점과 근력 운동의 장점,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 실제로 근비대에 방해가 되는지, 진짜 근육 사이즈를 키우고 싶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님은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좀 하시나요? 네, 저는 유산소 아침마다. 아침마다? 네. 공복에? 네. 얼마나 해요? 공복 유산소가 살이 많이 빠진다고 어. 해서 그냥 짧게 한 3, 40분? 3, 출근 40분? 전에. 진짜? 매일? 대표님은요? 저는 생각보다 유산소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유산소 많이 합니다. 저는 30분 해요. 저는 근육 운동을 1시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30분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신체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통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뭐 달리기나 수영, 사이클 같은 지구력 운동들을 좀 의미하는데, 이 지구력 운동들은 대부분 전신 운동으로 약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 큰 근육으로 산소를 잘 운반할 수 있는 산소 운반 능력 또는 심장 혈관의 기능과 호흡 능력이 향상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좀 쉽게 생각해서 유산소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들여 마신 산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는 산소 전달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운동 중 사용하는 근육과 혈관에 더 많은 산소가 전달될 수 있고, 근육세포는 산소를 받아들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대사 과정을 통해 그만큼 더 에너지를 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통한 자극은 우리 몸속 세포 안에서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신호를 보내요. 게다가 모세혈관 밀도 또한 높아져서 근육 주변으로 모세혈관이 더 촘촘하게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근육 수축을 할 때 더 많은 혈액이 흐를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근육으로 산소를 포함한 각종 에너지 공급과 활용이 원활해져서 운동 효율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좋아진 운동 효율성이 근력 운동 수행에도 좋은 영향을 주나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막 처음부터 근력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한 강도에서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먼저 체력과 운동 수행 능력을 기르고 심폐기능이랑 혈류를 보낼 수 있는 기능, 산소를 온몸에 보낼 수 있는 기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낮은 강도로 수행하는 유산소 운동은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지배적으로 태우기 때문에 운동 초반에 우리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몸으로 바뀌면 후에 강도 있는 근력 운동을 수행해도 쉽게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유산소 운동이 중요해요.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계와 에너지 대사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근력 운동도 건강 증진에 정말 효과적인데,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막 보통 근육의 크기를 키우거나 부피를 키우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이게 근육 성장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델님도 폴을 많이 타니까 모델님도 근육 운동이거든요. 근데 코어 근육 운동이고 저는 근비대에 목적을 맞춘 운동이기 때문에 둘 다 근육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은 단순히 근육 크기를 크게 만드는 것 외에도 근육 신경계를 발달시켜 근육 세포 간 신호 전달을 예민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량을 다루면서 근육의 힘이 세지는데, 이렇게 증가한 근력이 신체를 바르게 세우도록 해 자세가 좋아지고
운동을 통한 자극이 뼈 세포를 활성해 뼈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육은 신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전신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 증가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확 바꿉니다. 근데 근력 운동을 하다가도 숨이 찰 때가 있는데 이것도 유산소 운동인가요?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게 근력 운동을 하다가 숨이 차는 이유는 보통 무거운 무게를 사용하거나 중량 운동을 하기 때문인데, 무거운 무게를 다룰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숨을 참는 방식으로 복부에 압력을 넣기 때문에 코어를 잡기 위해서 숨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근력 운동이나 저항성 운동은 무조건 무산소 운동이라고 막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숨을 참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무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력 운동도 횟수 반복이 늘어나고 운동 지속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유산소 운동의 성격을 띠어요. 완전한 무산소 근력 운동을 하려면 역도 선수처럼 내가 들 수 있는 최대치 무게를 그냥 한 번에 드는 방법으로 운동해요. 이렇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우리 몸에 주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스포츠의학 대학처럼 스포츠와 운동 과학을 연구하는 기관들은 일반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게 되면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근비대 효과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그동안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유산소 운동이 근비대가 방해가 된다는 의견은 1980년에 로버트 힉슨 박사가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 중재를 함께 주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 두 가지 운동을 같이 했을 때 근력 증가는 저항성 운동만 했을 때에 비해 크게 좋아지지 않았고, 유산소성 능력은 유산소 운동만 했을 때와 비슷하게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이후부터 이게 막 되게 많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 연구는 총 10주 동안 유산소 운동을 주 6회, 저항성 운동을 주 5회 고강도로 수행하며 진행한 프로그램임을 감안했을 때 참여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오버트레이닝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구는 연구일 뿐 그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운동 강도와 빈도, 운동의 종류에 대한 정확한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버트레이닝을 할 경우 피로만 유발할 뿐 충분한 운동 효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연구에서는 적당한 운동 강도를 설정을 하고 자극을 주려는 근육의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해 준다면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함께해도 근비대와 근력이 증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지구력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동시에 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학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력 운동만 한 그룹, 근력 운동과 러닝을 한 그룹, 근력 운동과 사이클을 탄 그룹을 나눠서 살펴본 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력 운동만 한 그룹과 근력 운동과 사이클을 함께한 그룹 간 근육 크기와 근력 증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사이클 운동이 근력 운동 효과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근력 운동과 달리기를 함께한 그룹에서는 근력 운동만 한 그룹에 비해 근비대와 근력 향상이 더디게 나타났어요. 왜 똑같은 지구력 운동인데 사이클에 비해 달리기가 근비대와 근력 향상에 큰 효과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달리기를 할 때와 자전거를 탈 때 근육이 수축하는 방식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달리기의 경우 사이클에 비해 근육 섬유를 늘리면서 수축하는 신장성 수축의 모션이 많은 반면, 사이클의 경우에는 근육 섬유를 짧게 만들며 수축하는 단축성 수축의 모션이 많아요. 보통 근섬유의 손상은 단축성 수축에 비해 신장성 수축 운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달리기를 하면서 근육 손상이 추가적으로 일어났을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해 근육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근육 부피 증가도 더디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방 감소와 심폐지구력 향상은 근력 운동과 달리기를 같이 한 그룹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근력 운동만 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근력 운동과 달리기를 같이 한 그룹의 체지방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했다는 점이에요. 효과적인 체중 감량 및 체지방 연소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추가적으로 러닝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좀 정리하자면 유산소 운동은 근육의 부피 증가나 근력 향상을 억제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지구력 운동을 함께 해주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고, 체지방 또한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막 너무 높은 강도의 유산소를 되게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근력 운동을 할 때 충분한 힘을 쓸 수 없고 오버트레이닝으로 인해 쉽게 지치고 피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은 어느 정도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데, 유산소 운동은 그냥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20-30분만 해주는 것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저는 먹는 거에 비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져요. 왜 그럴까요? 살은 어떻게 빼는 거예요?
그냥 안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피플리 WTPA 강사 문나람입니다. 음식 섭취 후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또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요? WTPA 마스터 VOD 생리학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생리학으로 이해하는 다이어트 전략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꼭 필요한 내용만 기초부터 다루기 때문에 운동 전공자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운동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WTPA 마스터 VOD와 함께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